마무리 전략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먼저 3인의 마감 전략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의 의견입니다. 수급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그동안 낙폭과대했던 건설과 화학, 증권업종의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은 금융통화위의 금리 인하가 디커플링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따라서 낙폭과대 중대형주 매수 전략입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보겠고요. 연세에셋의 박동기 대표, 금리 인하 효과가 역시나 건설과 화학, 금융주의 비중 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금리 인하를 디커플링 해소의 출발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어느 정도나 촉발을 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의 강한 매수를 기대 걸기는 좀 다소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뱅가드 쪽에서의 매물은 계속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소외를 받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것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긴축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였었기 때문이다 하는 점이죠. 그로 인해서 올해 예상되는 어떤 성장률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추경 예산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을 시켜주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아직까지는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실적 안 좋은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향후 기대되는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 흐름을 계속 촉발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00포인트의 대략 2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00 윗선으로는 아직까지는 안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때문에 현재의 상승 구도는 일단 2,000 수준까지만 바라보고 그 지점에서 휴식을 취할 때 밑에서 다시 매수를 취하는 그러한 전략을 좀 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었던 낙폭 과대된 그러한 업종들, 산업 소비재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종목들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의 개선 흐름은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반된 흐름인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차익 물량이 많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의 추이가 붕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적을 동반한 그 랠리 흐름이 여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 부분은 좀 일시적인 숨고르기 국면 정도로 해석을 내려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내일 추가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이 연출될 때에는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좀 매수의 관점을 견지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거래소의 금융, 조선, 화학 이러한 업종들의 대표성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유효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역시 2,000선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코스닥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쉬어갈수록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역시나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거래소 대형주에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알아보겠고요.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 지지선을 기존의 1944에서 1949로 높여 잡았습니다. 실적 호전주 선별 투자 전략인데요. 오늘의 권고 투자 비중 역시 전거래일보다 18%포인트 높아진 7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대림산업, LG화학, KB금융,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코나아이 등이 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은 금리 인하와 코스피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정유와 화학, 건설, 조선주를 추가 반등을 기대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국은행의 또 기준금리 인하 소식 예상을 깨고 깜짝스럽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경기에 대해서 좀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던 정부와 한은이 일단은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데 인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부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부양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었고, 한은 쪽은 아니다, 2, 4분기, 3, 4분기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금통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김동수 총재가 얘기를 했지만, 경기를 보는 시각은 변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저께 이제 19조 3천억 가까이 되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나갔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에서 바라는 소통 부재라는 부분 자체가 해소됐다는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올 연초부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벵가드라든가 급격한 엔저, 북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게 되면 6월 말 정도면 이제 벵가드 벤치마킹 변경으로 인한 매도가 거의 끝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투자 여건이 좋다고 생각했던 일본 같은 데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회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은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던 거래소 대형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매도세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사상 최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어떤 경기 관련돼 가지고 경기에 가장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건설 쪽인데, 그런 쪽도 이제는 지난번 GS건설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봤던 것처럼 어떤 전부 다의 건설주가 아니고 레소시나 인프라 관련된 토목 위주의 건설사 쪽의 서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권주 쪽인데요. 증권주는 전에 발표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에 따르게 되면은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관리 방안이 좀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대형 증권사들이 스피노프 되면서 대형 IB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소매금융 쪽은 다른 자회사로 두는 그런 경향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장 대비에 상당히 많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합종 연행이 상당히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쪽에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그래 증권업종의 개편 이런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상승의 기초는 닦아졌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키맞추기 장세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거래소 낙폭 과대 대형주에 눈길을 줘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조선주, 그다음에 대형 증권사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